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3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재판 중인 사건들, 특히 1심이 끝나지 않은 3개의 사건, 대북송금, 또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 여기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있죠.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국정조사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더라도 뭐 정인이나 참고인 채택 같은 데서 또 특위를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의 재판이 법정에서 중단돼 있죠. 그런데 어쨌든 국정조사가 열리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을 하시는 가운데 그 TV로 생중계가 되죠. 그 속에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정인 참고인, 민주당 입맛이 많은 사람들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조작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작 기소를 했다는 검사, 수사검사, 아니면은 이 기소를 한 검사, 공판검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지휘부도, 검찰 지휘부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은 그 제한된 정인 참고인이 나오더라도 이재명이 과연 그 사건들, 5개의 재판받고 있는 5개의 사건들이 전부 다 조작됐느냐, 아니면 정말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건 국민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어떤 공소취소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이건 공소취소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최대의 자책골, 자살골을 넣는 셈이 됩니다. 먼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물론 이 국정조사라는 것을 설렁설렁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공소취소의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대형 이슈로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부를 했던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기에 참여를 하기로 오늘 조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특위가 구성이 됐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대상은 지금 민주당이 제출을 한 것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그리고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들이 있고, 문재인 쪽도 이제 그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소취소에 서로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문재인 때 있었던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모두 7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문재인 건은 뭐 수사 재판이 다 끝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재명 건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 중에서도 특히 1심 공소취소는 1심이 안 끝난 것만 할 수가 있으니까는 1심이 진행하다가 중단돼 버린, 이재명이 집권하면서 중단된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국정조사 요구서에 보면은 국조특위가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비교섭단체 2명이면은 조국당하고 또 이준석 당, 여기서 한 명씩 들어올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이 더 의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는 하기 나름입니다. 민주당은 특위 간사에 박성준 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특위위원회 이미 김성원, 박선원, 박지원, 소영교, 양부남, 윤건영, 이건태, 이용우, 이주희, 전용기 이렇게 쭉 인선을 했는데 그 중에 이건태가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국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원들을 했는데 뭐 각규택, 김재섭,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조배숙 의원,
이 중에서 나경원, 신동욱 의원은 상당히 전투력이 있죠. 그리고 일부는 교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오늘 브리핑에서 왜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정조사법 위반이죠. 자, 그래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래 못하도록 됐는데 이걸 강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반이라는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반대를 했고,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서 명백한 위헌이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검사를 비롯해서 참고인이 대답도 아예 못하게 해서 정치 선동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민주당끼리만 하면은 그 장면 많이 보셨죠. 뭐 정인이나 참고인이 뭐를 말하라고 하면은 대답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조작 기소로 몰고 가서 나중에 공소 취소를 하려는 구실로 삼겠다는 그런 이 속셈을 알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참고인이 대답도 못하게 하고 정치 선동을 하게 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서 방어막을 좀 쳐줘야 된다는 거죠. 저지선. 그러니까 같이 맞싸워줘야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여당이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입막음을 하려고 막 하면은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 차원에서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정조사는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인데,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인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결국 공소취소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놓일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가 되면 안 되죠. 그 좌파 정권의 의도대로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고속도로를 막아놓고 오히려 이것을 공격을 잘 하면은 특위를 국정조사를 잘 이끌면은 법원에서 중단된 이재명의 재판을 국회 의사당에서 하는 그런 결과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여론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의 공소취소가 부당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재판 재개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 언론에서 목소리를 내고는 박상용 검사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던, 물론 박상용 검사도 국정조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법부의 일을 아직 재판이 다 안 끝났는데, 이하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도 중단돼 있는데 그거를 입법부로 가져가면은 안 된다.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률가니까, 검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박상용 검사도 만약에 국정조사가 열리면은 직접 참여를 해서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와서 본인이 지금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 이미 확실하다는 거,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 국민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대구에 가 있는 강백신 검사, 대장동 같은 걸 수사를 했던 그 강백신 검사도 부르면 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다가 그전에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최근에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출국 금지를 시키고 이런저런 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창수 전 지검장도 나와서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취소를 하려고. 그런데 이하영이 이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재판은 이재명에게 이하영이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돈이 갔다는 건 이미 이하영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러면 그 내용, 이하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하영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보냈을까? 그럼 김성태도 같이 이번에 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 되죠. 김성태는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돈을 대신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TV를 생중계되는 데서 지금까지는 뭐 김승태가 그것을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계가 안 됐죠. 그런데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그것이 다 중계가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국민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대장동 같은 경우도 대장동 민간업자 그 인허가권을 그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인허가권 장사를 한 그런 정황들이 있고 그 대가로 이 김용이 20억 원을 대장동 업자들에게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요청을 했었다. 그래서 8억 정도 받다가 이게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중단됐다. 이런 내용도 그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코 좀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어쨌든 야당으로서 안아야 될 그것은 그 어떻게 되면은 그 한계고 그걸 좀 뛰어넘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수화시키면은 이재명의 재판 재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속보로 전해드렸고 잠시 후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시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